그 프리킥 앞에 선 손흥민을 보는 순간 나는 거의 확신했다. 저 공은 들어간다고. 축구에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 선수의 눈빛, 공을 두는 자세만 봐도 알 수 있는 순간. 아, 지금 이건 저 선수의 순간이구나. 이번 밴쿠버전에서의 손흥민이 딱 그랬다. 나는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다. 솔직히 말해서 경기 시작 20에서 30분 동안은 손흥민에게 전혀 편한 경기가 아니었다. LAFC는 거의 공을 손흥민에게 전달하지 못했고 밴쿠버는 강한 압박과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전진 패스를 대부분 차단했다. 그러다 두 골을 내줬고 그 중에는 누구나 골키퍼가 조금 더 잘했어야 한다 라고 말할 만한 장면들도 있었다. 원정 경기 전반에 0-2로 끌려가고 밴쿠버 홈 분위기는 마치 LAFC를 집어삼킬 듯했다. 이건 정신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경기에서야 비로소 한 스타 플레이어의 진짜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다. 추격골, 기술이 아니라 의지가 만든 골. 추격골 장면에서 나를 가장 크게 놀라게 한 것은 단순히 슈팅 그 자체가 아니었다. 내가 인상 깊게 본 건 손흥민이 포기라는 선택지를 끝까지 거부했다는 점이다. 그는 3명의 수비수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공을 받았다. 명확한 공간도 없었고 편하게 슛을 때릴 시간도 없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서두르지 않았다. 한번 공을 잡고 템포를 한번 조절하고 슈팅 각도를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낸 뒤 과감하게 마무리 슈팅을 가져갔다. 이건 실제로 그라운드에 서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반박자만 망설여도 수비가 발을 내밀어 슈팅이 막힌다. 균형이 살짝만 무너져도 공은 크로스바를 넘기거나 골키퍼 품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내가 그 장면에서 손흥민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이거다. 그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수비수 셋이 가로막고 있는 그 복잡한 지형 속에서도 제일 어려운 길, 그래도 여기서 골을 만들어내겠다는 길을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그걸 해냈다. 공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경기는 단순히 한 골 차가 된 것이 아니었다. 밴쿠버 홈이 만들어내던 소음이 잠시 가라앉고 대신 LAFC 쪽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는 숨결이 되살아났다. 이런 골은 단지 스코어를 바꾸는 골이 아니다. 경기 전체의 공기, 두 팀의 심리, 선수들 머릿속의 믿음을 통째로 갈아엎는 골이다. 프리킥, 멘탈이 가장 강한 선수만이 선택할 수 있는 코스, 그리고 모두가 가장 많이 회자하는 장면, 바로 경기 막판의 그 프리킥이다. 당신이 잠깐 손흥민의 입장이 되어본다고 생각해보자. 팀은 현재 탈락 위기. 남은 시간은 거의 없다. 수만 명의 상대 팬이 승리를 확신하며 소리 지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팀의 한 번 스타, 모든 시선과 기대가 당신에게 집중되어 있다. 나 역시 커리어 내내 중요한 프리킥들을 수없이 경험해왔다. 그때마다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지만 머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야 한다. 손흥민에게서 내가 감탄한 건 바로 그 공을 대하는 태도였다. 그 긴장감 속에서도 그는 공을 아주 차분하게 내려놓았다. 손에 프리킥 동작을 천천히 뜯어보면 러닝업 도움닫기가 길지 않다. 하지만 스텝이 매우 일정하다. 이건 자신감 있는 키커들이 보여주는 특징이다. 불필요한 동작을 다 걷어내고 필요한 것만 남겨두는 동선이다. 지지발 각도. 지지발이 살짝 바깥으로 열리면서 킥하는 발목이 공을 감싸 쥐듯이 휘감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공은 단순히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떠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곡선을 그린다. 임팩트 포인트. 이 슈팅은 힘만 잔뜩 실은 슛이 아니다. 공은 매우 빠르게 날아가지만 동시에 힘이 정확하게 압축된 느낌이다. 그래서 스피드와 정확도가 동시에 살아난다. 볼 궤적. 공은 먼저 벽 위로 가볍게 떠오른 뒤 골문 상단 구석으로 꺾여 떨어진다. 골키퍼가 방향을 읽었다고 해도 손이 보낸 높이와 궤적에서는 손을 뻗어 닿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프리킥은 여러 각도 리플레이로 다시 봐도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건 골키퍼 탓이 아니다. 그냥 슈팅이 너무 완벽하다. 이 장면이 말해주는 건 기술만이 아니다. 압박을 이겨내는 멘탈, 그리고 그 와중에도 킥 메커니즘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집중력이다. 많은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안전한 선택을 한다. 낮게, 골문 쪽으로만 어떻게든 보내보는, 일단 맞춰보자 는 선택. 하지만 손흥민은 가장 어려운 해답지를 골랐다. 가장 막기 힘든 구석, 가장 아름다운 궤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넣겠다. 이건 단순히 골 한 개가 아니라 자신의 레벨을 증명하는 선언과도 같다. 멘탈과 피지컬. 당신은 골만 받겠지만 나는 그 뒤에 있는 고통까지 보였다. 이 경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긴 장면 하나가 있다. 바로 연장전에 들어간 뒤 손흥민의 몸 상태다. 허벅지 뒷근육, 즉 햄스트링의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스프린트가 예전만큼 나오지 않았고 몇몇 장면에서는 아예 속도를 끌어올리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스피드와 움직임이 중요한 공격수에게 햄스트링 통증은 일종의 공포다. 단일에서 2회의 잘못된 전력 질주가 시즌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손흥민은 이미 끊임없이 빈 공간을 찾기 위해 움직였고 추격골을 넣었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프리킥을 직접 처리해 골로 만들었다. 그 후에도 그는 승부차기 키커로 또 한 번 나섰다.
골대를 맞고 나간 그 슛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남았겠지만 나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때로는 당신이 모든 걸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들어가지 않는 날이 있다. 이건 단지 말로 위로하는 소리가 아니다. 큰 무대에서 오래 뛰어본 선수라면 누구나 아는 진실이다. 그날 손흥민이 보여준 경기력 전체, 투지, 책임감은 그 한 번의 승부차기 미스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끝까지 짊어지고 가려 했던 그 책임감 때문에 이 이야기 자체가 더 인간적이고 진짜가 된 것이다. LAFC에서의 손흥민.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팀 전체의 축이다. 손흥민이 LAFC에서 뛰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골과 도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 바르셀로나 시절 내가 조금 내려와서 공을 받기 시작하면 팀 전체 라인이 함께 움직이곤 했다. LAFC에서 손흥민에게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손흥민이 중앙 쪽으로 내려와 볼을 받기 시작하면 미드필더들은 갑자기 더 용기를 내서 중앙 패스를 시도한다. 손흥민이 측면으로 사선 침투를 하면 상대 수비 라인은 자동으로 휘어지면서 다른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손흥민이 박스로 적극적으로 파고들면 수비수 두세 명이 동시에 그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때 이선 선수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훨씬 커진다. 즉, 손흥민은 단지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LAFC가 공격을 설계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는 전술적 중심축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비록 전반에는 공이 잘 가지 않았지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공이 전달되면 항상 이런 느낌이 있었다. 만약 LAFC가 뭔가 특별한 장면을 만들어낸다면 그 시작이나 끝에는 반드시 손흥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경기는 그렇게 흘러갔다. 추격골 손흥민, 극적인 프리킥 동점골 손흥민, 드레싱룸 안에서의 영향력, 조용하지만 모두를 붙잡아주는 리더십. 리더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큰 소리로 소리치고 몸짓으로 끌고 가는 리더도 있지만 말보다 태도와 눈빛 그리고 경기 내 행동으로 팀을 이끄는 리더도 있다. 손흥민은 후자에 가깝다. 팀에서 가장 큰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압박을 포기하지 않고 수비 가담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몸싸움과 파울을 감수하면서 가장 무거운 순간마다 내가 하겠다 고 앞으로 나선다. 그런 선수를 보면서 동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저런 선수도 아직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개 숙일 이유는 없다. 실제로 추격골 이후 LAFC 선수들의 플레이는 달라졌다. 패스가 더 과감하게 전진 방향을 향했고 콤비네이션이 더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시도되었고 얼굴 표정에서도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는 느낌이 분명히 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중심에는 늘 손흥민이 있었다. 승부차기 선택에 대한 시선, 정신적으로는 옳았지만 육체적으로는 위험한 도박, 연장에 들어선 뒤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도 손흥민이 승부차기 키커로 나선 것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멘탈 측면에서 보면 나는 그 선택을 이해한다. 그는 팀의 상징이고 이미 2골을 넣었고 동료들과 팬들의 신뢰가 가장 높은 선수이며 그가 또 한 번 성공했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영웅 서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몸 상태를 고려하면 축구에서는 정말 작은 차이들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 평소보다 5% 정도 힘이 덜 실릴 수도 있고 1%만 결단력이 떨어져도 도움닫기 스텝이 반 발자국만 어긋나도 공의 궤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공이 골대를 맞고 나간 장면은 겉으로 보면 단지 운이 좀 따르지 않았다 정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뛰어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당신의 몸 상태는 그 작은 1에서 2%의 오차까지 지배한다. 그래서 나는 그 장면을 손흥민 개인의 치명적인 실수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건 감독이 내린 가장 용감한 선수에게 마지막 공을 맡기는 선택이었고 단지 그날은 축구의 여신이 미소를 짓지 않았을 뿐이다. 손흥민과 MLS, 리그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존재.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경기들이야말로 MLS가 왜 손흥민 같은 선수를 원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최고 수준의 퀄리티를 가져온다. 필드골, 프리킥, 움직임, 모든 장면이 하이라이트가 된다.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영리에서 시작해서 극적인 프리킥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과정. 감정을 만들어낸다. 팬들을 울렸다 웃겼다가 다시 한번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경기.